안녕하세요. 저는 최근에 첫 아이를 출산한 산모입니다. 아직 몸도 마음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죠. 그런데 출산 후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, 제 산후 생활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.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,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해져 있었다. 몸은 무거웠고, 수술 부위는 옥신거렸고, 아기는 새 환경 때문인지 잠을 툭툭 깨며 울었다. 겨우 아기를 재우고 한 모금 물을 마시려던 순간 현관문에서 띠리릭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. 나는 그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. 출산 후 예민한 시기라 그런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데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는 정말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. 나는 조심히 거실로 나가 문틈 사이로 확인했다. 거기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.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. 얘야, 내가 애 보려고 잠깐 온 거야. 나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. 낮에도 힘들었는데 밤에 갑자기 찾아오니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밀려왔다. 어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. 아, 당연히 네 애비가 비밀번호 알려줘서 들어왔지. 혹시 밤에 애 울면 내가 바로 들어와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. 그 말에 나는 속이 턱 내려앉았다. 남편이 내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. 물론 가족이지만 그래도 이 집의 주인은 우리였다. 최소한 나에게 한마디라도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.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깐 둘러보더니 너 피곤해 보인다. 내가 애 보려 온 거니까 너는 좀 자라고 말했다. 그런데 아기는 이미 낯선 사람의 기척에 깼고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달래느라 또 한참을 안고 있어야 했다. 그날 나는 깨달았다. 아, 이게 시작이구나. 그 뒤부터 시어머니의 출입은 시간과 상관없이 이어졌다. 오전 9시 아기가 첫 낮잠에 들만 하면 띠리릭 하며 문이 열린다. 네가 저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분유랑 젖병 사가지고 왔다. 낮 12시 점심 먹었니?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있나 와봤다. 오후 3시 집에 아기가 있고 하면 환기 좀 시켜야지. 저녁 7시 자기 전에 우리 손주 얼굴 한번 봐야지. 하루에 4-5번은 기본이었다.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밤이었다. 아기는 밤마다 모유 수유를 하고 나는 젖이 잘 안 차는 날엔 유축해서 젖병으로 먹이기도 했다. 그런데 밤 11시에서 1시 사이 내가 아기를 간신히 재우고 방에 눕힌 순간 또다시 띠리릭 시어머니가 들어왔다. 그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. 아기는 그 소리에 놀라 울었고 울음이 커지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왔다. 아유, 애를 그렇게 안아서 재우면 안 되지. 내가 안아서 재울 테니까 이리 주고 넌 들어가서 좀 쉬어라. 그러고는 내 방식, 육아책에서 본 방식, 조리원에서 배운 방식은 모두 무시한 채 시어머니 방식으로 다시 안고 다시 토닥이며 아기를 들쑤셨다. 결국 아기는 더 예민해졌고 잠은 더 무너졌다. 나는 시어머니가 다녀간 뒤 새벽 3시까지 아기를 안고 달래야 했다. 남편에게 말하면 기계처럼 같은 말만 돌아왔다. 엄마가 도와주신다잖아. 아직 몸도 회복 중이고 우리 엄마가 도와주시려고 우리 집에 오시고 하는 건데 왜 그래? 하지만 나는 편하게 쉰 적도 잔 적이 없었다. 시어머니가 오면 잠들었던 아기는 깨고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달래야 했으니까. 어느 날은 모유 수유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 불이 켜지는 소리에 아기가 깨버렸다. 시어머니가 또 오신 거였다. 나는 무릎이 풀릴 것처럼 힘이 빠졌다. 얘야, 이 시간에 젖 먹이다가 자면 어떡하니? 자면 눕히던지 해야지. 그리고 수유를 누가 그런 자세로 하니? 자세가 그러니까 젖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.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하니? 너가 서툴어서 그런 거야. 그 말들은 밤마다 내 마음을 갈갈이 찢었다.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았다. 이른 아침 모유 수유 후 아기를 재우고 잠깐 쓸쓸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. 엄마는 내가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말했다.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? 울었니? 나는 결국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. 엄마, 나 너무 힘들어. 어머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, 밤에도 오고,
아기가 계속 깨? 엄마는 잠시 조용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.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너 허락 없이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. 너 몸도 아직 회복 안 됐는데 그러면 더 힘들어져. 엄마의 말은 나에게 작은 위로이자 동시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었다. 그런데 그 통화를 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또 시어머니가 왔다. 이번엔 오후 2시였다. 나는 겨우 아기를 먹이고 재운 뒤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또 띠리릭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들어왔다. 얘야, 우리 손주 수유는 언제 했어? 잘 안 먹고 하면 앉는 자세라든지 분유를 타서 먹여봐.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수유 쿠션 위치를 바꾸고 아기 옷서랍을 열어 한참을 정리했다. 나는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다.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엄마가 뭐가 어때서 라는 반응뿐이었다. 결국 나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산후우울증 비슷한 감정이 찾아오기 시작했다.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렸다. 가끔은 시어머니가 오지 않아도 환청처럼 띠리릭 소리가 들렸다. 그만큼 내 일상은 침범당했고 정신도 무너지고 있었다.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건 어느 오후였다. 아기가 오후 수유를 마치고 잠시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. 나는 옷을 갈아입으며 겨우 숨 좀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비밀번호 해제음이 들렸다.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다. 시어머니 친구분까지 함께 들어왔다. 나는 황급히 옷을 여미고 나갔다. 시어머니는 내 집을 자기 집처럼 둘러보며 말했다. 우리 며느리가 아직 애 보는 것도 서툴고 산후조리 중이라서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며 봐주고 있어. 우리 손주 얼굴 한번 보여줄 테니까 어여 들어와. 그 말에 나는 결국 한계에 다다랐다. 어머니,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오세요. 저도 제 방식이 있고 저도 엄마예요. 이렇게 예고 없이 오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. 시어머니는 날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. 아니, 네가 지금 나를 집에서 내쫓는 거냐? 내가 널 도와주려고 챙겨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하다니.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. 내쫓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집에서 마음 편히 숨이라도 쉬고 싶어서 그래요.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에게 무안주기 싫어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. 그날 밤 남편은 나에게 화를 냈다.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애써서 도와주는데. 너 진짜 산후우울증 온 거 아니야? 그 말에 나는 더는 참지 못했다. 당신은 당신 엄마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. 하지만 난 그 도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루에 몇 번이나 내가 울고 있어.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도 왜 당신은 나를 산후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말하는 거야? 진짜 어머님 때문에 우울증 올 것 같아.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그날 나는 비밀번호를 바꾸기로 결심했다. 비밀번호를 바꾸고 난 뒤 처음 맞은 밤. 집은 오랜만에 고요했다. 나는 얼떨떨했다.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이 내 공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. 아기의 잠도 훨씬 안정적이었고 나 역시 오랜만에 2시간 이상 이어서 잠들 수 있었다. 다음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. 엄마,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그만 좀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나니까 이제 조금 살 것 같아. 엄마는 말했다. 잘했어.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. 네가 마음이 편해야지 아기도 안정감을 찾는 거야.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. 아직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색하고 남편 역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. 하지만 나는 이제 확실히 안다. 산후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움의 양이 아니라 도움의 방식이라는 걸.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해도 경계를 지키지 않는 도움은 침범이 될 뿐이라는 걸. 나는 그 사실을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배웠다. 그리고 출산 후 가장 힘든 시기에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. 내 공간, 내 아이, 그리고 내 마음. 그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엄마가 된 내가 처음으로 배운 용기라는 걸 그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.